When the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of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여자친구와 사이가 서먹해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채널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연휴에는 그녀의 엄마, 그러니까 저의 예비 장모님이 아주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아주 젊습니다. 이제 겨우 43살이고 저보다 6살 많으시죠. 제 여친보다는 16살 많으시고요. 미혼모였던 엄마에게서 태어난 저의 여친은 중학 시절까지는 엄마를 언니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저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고 호적에도 그렇게 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호적 정리도 새로 하고 그녀는 지금의 엄마가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가 청소년기에 워낙에 까불고 다니며 아무 남자한테나 값싸게 보이는 바람에 자신을 덜컥 낳았다고 울며 제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모님에게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자 대뜸 하시는 말이 그럼 자신도 같이 신혼집에서 살 거니까 방은 이렇게 저렇게 꾸며달라느니 하면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잘하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딸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 이전에는 외할머니가 파출부로 일해서 벌어오는 수입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았고 그때도 장모님은 이 남자 저 남자와 수없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장모님의 남자들은 그 세월간 수도 없이 바뀌었고 지금은 땅부자 집부자를 자칭하는 졸부 비스무리한 남자와 사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시절의 40대 초반이면 아직 한창 때이니 장모님은 그저 자신을 치장하기 바쁘고 그 치장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애인이 지불하고 있으니 돈 걱정 없이 막 명품을 지르고 계시지요. 장모님이 쓰시는 애인의 카드는 때론 저의 여친의 생일 선물이나 여친에게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사주는데도 이용됐습니다. 그럴 때면 저의 여친은 진저리를 치면서 아무 남자들에게 섣불리 카드나 받아서 마구 사용한다고 장모님을 질책하면서 그 물건들을 도로 물르고 카드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없는 장모님은 세상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거지 돈에 눈이 달렸나 뭐가 달렸나 하면서 제 여친이 아주 한심하다고 입을 삐죽대며 몰아붙이셨습니다. 저의 여친은 엄마의 그런 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싫다며 울면서 제게 이야기했고 빨리 결혼해서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여친은 20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종자돈이 모였으니 그걸로 뭐가 됐던 작은 가게라도 하나 꾸리면서 우리 둘이서 살 고시를 만들어 보자고 늘 졸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모님이 딸의 인생에 대해 아무런 걱정은 안 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뒤늦은 청춘을 만끽하는 데만 여념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 여친이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그 낡은 집은 현명한 외할머니의 판단대로 제 여친에게 상속되었고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비록 몇십 년 된 낡은 집이지만 그래도 그 부근 땅값이 한창 오르고 있기에 장모님은 그 집에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자꾸 보채면서 그 집을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활용하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꾸 꼬드기고 계십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그저 외할머니가 근근히 벌어오는 돈으로 밥이나 겨우 얻어먹던 장모님이었고 일이라곤 세상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돈에 미친 듯이 질주하는 남자들을 만나고는 세상 보는 시야가 달라지던 중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 둘은 처음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만나는 남자들도 전부 악질 부동산업자거나 어디서 희한한 방식으로 돈줄을 잡아서는 웃기게 위세 부리는 저질들인데 그들의 꼬드김에 자꾸 엉뚱한 일을 벌이려 하셔서 저희도 차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여친이 사춘기 시절을 마구 방황하며 보냈다는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안정된 가정을 만들지도 못한 채 어려서 실수로 낳은 딸의 인생은
걱정도 않고 여태껏 철없이 살고 계신 것이 점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친이 바라는 대로 얼른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둘이서 살아갈 방향도 의논하면서 재빨리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자식들이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 같은 것이 단단히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저의 어머니 역시도 제 여친이 미혼모의 자식으로 나서 마음고생 많이 하며 컸다는 것을 아시고는 가여워하시며 무척 잘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너무 철없다 하시며 너희는 마음 중심 잃지 말고 열심히만 살라 하며 얼른 결혼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결혼식 준비를 착착 진행하던 도중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는 외할머니가 물려준 그 집을 결국은 포기 못하겠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집이 대학가 근처에 있기도 하고 많이 낡았기도 해서 약간 손봐서 식당이 딸린 하숙집으로 운영하겠다는 저희들 의견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의 방 한 칸을 수리해서 신접 살림을 차리고 장모님도 방 하나를 수리해서 지금처럼 오순도순 같이 살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말했더니 장모님은 기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하숙집 시설 관리를 해주고 우리의 식당에서 잠깐씩 일도 거들면 어떻겠냐는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마구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장모님은 자신의 남자친구 말대로 부동산 투자용으로 그 집을 만들어 놓고 다 같이 어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이용하면 가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일을 하냐고 윽박지르셨고 더구나 자신을 그런 육체노동에 왜 투입하냐며 다시 화를 불같이 내시지 뭡니까. 저와 저의 여친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체 이 43살 철부지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군요. 자신의 실수로 세상에 떨궈진 딸이 어려서부터 실컷 고생해서 번 돈으로 이제 결혼을 한다며 그렇게 바삐 움직이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판국에 도대체가 사사건건 시비를 안 거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시비조차도 철없고 좁은 소견으로 나온 발언들이니 도저히 상대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겠다는 것이 저의 여친과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건 엄마이고 장모님이니 우리가 져드려야 한다 싶어서 최대한 화를 누르면서 불평불만도 다 들어드리고 다 같이 살아볼 용기를 애써 내어보는 것인데 그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화를 사귀지를 못한 채 결국 자신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겠다며 그 김에 짐을 싸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친은 너무 골치가 아파서인지 결혼 이야기는 한동안 생각을 좀 해보자며 제가 한 번씩 연락을 해도 넋을 잃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너무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만 같고 제 성질대로라면 장모님한테 마구 따지고 들고 싶은 것을 겨우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여자를 장모님으로 인정하기가 너무 싫고 같이 사는 것은 더더욱 싫습니다. 그런데도 겨우 양보하고 일을 추진한 건데 왜 그렇게 철없이 나대시는 걸까요?